자, 예, 그 경물론 임수일간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임수의 특징, 특성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천간에 이제 임수일간 이외에 어떤 구조가 좀 배치가 되면 좀 괜찮겠는가 이런 거 한번 이제 천간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십천간마다 이제 성향이나 속성들이 다르죠. 임수는 물이고 특히 개수하고 달리 그렇죠? 뭔가 이제 지지로 내리면 이제 해수니까 좀 대해수라고도 하는데 큰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포용성 이런 것들이 수기 중에서는 개수하고 임수가 사뭇 다른 성향들이 좀 있고 이제 개수할 때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수는 크게 보면 양간이죠. 양간의 수인데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간목이라든지 목 중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화 중에서는 병화. 물론 을목이나 이런 정화도 쓰긴 합니다만은 괜찮죠. 뭐 이렇게 상관이고 이렇게 그 정제니까 괜찮은데 약간 좀 그 더 보완 보충이 좀 필요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갑이나 병 아니면 무토 칠살이죠. 일간 대비로 보면 칠살. 보통 일반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는 칠살하고도 좀 친합니다. 칠살하고. 근데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칠살이 이 귀를 확정짓는. 그러니까 항상 임수가 흘러가느냐 아니면 막아지느냐. 이것이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뚜렷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거나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애매하게 펼쳐지는 경우, 을목으로만 나와 있다든지, 뭐 기토로만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임수일간이 천간에 드러나는 상황 에너지를 완전히 펼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토 칠사를 이렇게 좀 잘, 이게 나중에 이제 무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토일간도 임수를 좋아하고 임수도 무토를 좋아하는 그러면서 경금 양간이죠 다 그렇죠. 양간하고 조금 친화적인 그런 구조. 그러니까 편으로 다 드는데 편으로 드는데 오히려 뭐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일선으로 본다든지 정으로 들잖아요. 그런데도 임수일간은 수의 특성상 양간을 좀 위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목하고는 긍정적인 관계, 을목하고는 조금 어떤 옵션이 좀 달려 있는 관계, 병화도 임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고 임수도 정임합을 하지만 특히 이제 다른 일간들이 합하는 거하고 달리 이게 생명지 합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탄생시키는 그런 합이기 때문에 다 좌우묘유가 천간으로 뜨면 개수라든지 정화라든지 을목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런 도화성분을 띠는데 훨씬 임수가 정화하는 단순하게 정제이지만 그 어떤 지향하는 에너지, 드러난 속성의 에너지는 이렇게 한 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을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해내고 만들어내는 이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고수에 보면 아주 뭐 좀 험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하는데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형성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정해면 이게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임정으로 이 어떤 형상이 되는데 이미 내려가면 정임으로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모가 돼요. 붙어 있거나 위에 똑같이 뜨거나 어떤 기운이 밑에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다 안명합이 되고 합의되고 그런 형국이 돼서 많은 그런 변화들인데 특히나 어떤 음양사 인간의 그런 사람의 이성사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기토 구조는 괜찮죠. 무토 구조는 괜찮은데 기토도 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건 뭐 너무 이렇게 자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고 기토 타김이 이제 그대로 일주로 붙으면 기해잖아요. 기해. 그래서 이런 구조. 경음 경발 수원이고 금수상청이고 신이 붙으면 금백수청이 되는데 둘 다 청한데 성격을 시키는 그 구조에서는 좀 다르죠. 신월에 내림은 신월이잖아요. 신월의 경금은 무토를 써도 6월의 임수는 그러니까 신월의 임수는 무토를 써도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면 탁수가 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금수쌍청이 되고 6월의 임수는 금백수청이 돼서 조금 용법들이 좀 다른 거죠. 다 그냥 계절로 보면 이게 가을이고 신월, 6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신중의 임수의 동태 때문에 장생받는 임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수는 어쨌든 수끼리 뭉치면 넘치려고 하는 형국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수와 수는 서로 겹쳐가지고는 좋은 구조를 꾸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요약을 하면 십천간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양간 구조인 간목이라든지 병화라든지 무토, 경금 이런 정도까지는 천간에 투간이 돼서 임수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가 그렇죠?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굳어서 이렇게 이제 간목이 매칭이 되면 이제 식신이잖아요. 식신이고 이게 내려오면 이제 임인이 되고 어쨌든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로부터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칭이 되죠. 수가 수생목을 한다. 생명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우는 에너지가 이제 식신이니까 일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 일지로 붙은 게 문창이잖아요. 식신에 길신에 이러한 귀인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신이 내 일생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고 펼치는 어떤 방편이 되고 근데 이게 다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간들이 음양간들이 쓰는 구조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임수가 간목을 보는 구조는 상당히 괜찮다. 인중에 보면 인중에 간목, 그렇죠? 간목, 병화, 무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그래서 이게 식재관을 다 가지고 있고 식재관이 인해서 걸록의 장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민일주간에서 상당히 식복이 많아요. 식복이 많는. 그리고 이런 뭔가 이런 식재관으로 일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왜곡됨이 없이 순일하게 펼치는. 그러니까 일간이 펼친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으로 펼칠 수도 있고 식신으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양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식신이 그 사지에 좀 들거든요. 물론 이민도 이렇게 병이 들죠. 이미 이렇게 역마성이 있어요. 역마성이 있지만 이렇게 일간의 동태가 아주 순일하게 펼쳐지는. 그러면서도 이게 만약 여명이 쓴다라고 하면 그대로 식신 기운은 이렇게 펼치고 베푸는 기운이 되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자식 기운이 되니까 자식한테 뭔가 올인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게 또 이제 펼치면 그냥 자식한테만 미치는 기운이 아니라 이런 희생 봉사하고 주변의 복지라든지 그런 에너지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식신이 이렇게 뭐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양육하는 에너지니까 이런 어떤 가르치는데 이런 데도 많이 되고요. 복지, 뭐 고아원, 뭐 이런데 그리고 이게 다 자라나는 생기들을 또 새싹들이잖아요. 봄 기운들이니까 상당히 구조가 괜찮습니다. 천간에 어쨌든 임수가 간목을 보면 이거를 그 수 중에 이렇게 그 유형 그림자 형자를 써서 수중에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바람직한 그런 형태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임수는 지지에 이제 뿌리가 있거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수 통근하면 충천분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그러니까 통근하면서 투출을 하면 이렇게 그 임수가 좀 끌어 넘치는. 그러면 왕자는 부르기요 의설이라. 그러니까 특히 형상 자체가 뭐냐면 그 간목은 경금을 만나면 베어지는 형상이고 이르려면 경금은 정화를 만나면 단련되는 형상이고 임수는 무토를 만나면 이렇게 막아지는 형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런 칠살들의 관살들의 제압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수의 형상은 가다가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이가 가다가 이렇게 뭔가 가로막혀 있고 벽이 있고 댐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막혀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물이 차면 기세가 차면 유일하게 오양간 중에 관을 타넘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예요. 수. 그래서 기토보다는 그래서 수의 속성상 기토보다는 무토로 막아야 되는 게 맞죠. 무토로 막아야 되는 게 맞고 무토도 임수의 기세가 너무 왕할 때는 그럴 때는 왕자의설 왕한 기운을 이렇게 설해 주는 게 맞다. 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관계용수가 되고 물길도 되는 거죠. 물길. 물의 길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그대로 생기니까 임수를 썩은 물, 탁수, 지체된 물이 아니라 유동하는 물, 흘러갈 수 있는 물,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임수가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 설을 하고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이제 임수가 좀 약하다. 약할 때에 오히려 이제 무토로 인해서 너무 막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간목으로 당연히 식신 제사를 하죠. 그러니까 살을 할 때는 제사를 할 경우도 있고 제사를 태과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토가 강해서 너무 임수의 흐름이 정체됐다 이럴 때는 간목으로 무토를 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거를 일장당관 군사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 아니면 이런 관문이 있어요. 관문에 관문의 일장이 한 장수가 이렇게 당관을 해서 관문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군의 힘으로 군사자복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삿된 기운들, 칠살들을 항복시킨다. 그래서 유명한 명리 용어죠, 그렇죠? 명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식신제사를 할 때도 간목을 쓰는 거죠.
살이 많았을 때도 간목이 하나로. 그러니까 을목으로는 이렇게 재관을 하기가, 제사를 하기가 역량이 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딸려서 간목.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임수가 간목을 봐서 이 설을 감당을 하고 이게 한번 아생우아 먼저 내가 생한 그 자식이 다시 한번 생하는 거, 이게 병화로 생하잖아요. 이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강위상형이라고, 강위상형 부유형이라고 이렇게 임수가 간목 병화로 식신생재를 놓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구조, 불을 정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중유형, 아니면 이게 이제 임수가 많고 이게 이제 갑자라든지 아니면 해자의 갑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오히려 또 임수가 많은데 간목이 이렇게 이제 홀로 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면 이게 외로운 돛담배 범선이 척범표양이라 해서 망망대해 홀로 표류하는 현상인데 이 구조만 잘 맞으면 이게 이제 대해유선, 그러니까 큰 바다에 유선, 배가 이렇게 논이는 그런 형국으로 상당히 좀 여유 있고 뭔가 좀 이 일관성 있고 하는 그런 구조로도 많이를 봅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재능을 잘 발휘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수중의 유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비 오는 가운데에 물기를 잔뜩 잘 머금은 그러한 물의 형상. 그래서 이 간목이 편인이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임수가 떠도 개수를 특히 잘 쓰는데 임수가 써도 편인이지만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임갑하고 갑임도 괜찮은 구조다. 큰 바다에 이렇게 배가 논이는 형국이다. 물속에 비치는 버드나무 그림자나 또는 비 내리는 가운데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의 태평한 상이다. 그래서 온우독실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선생님 명조하고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꾸준하게 컨설팅 해주는 분 중에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제 지지의 전체적인 형태나 동태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진시면 갑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예 이런 인목들이 인묘진으로 방국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그렇죠? 수중유형의 이런 형상을 놓고 있는데 물론 일간 중심으로 어떤 글자는 쌍으로 있으면 조금 불리한 건 있어요. 육친 간에 좀 불리합니다. 육친의 동태나 이런 부분이 내 양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진이 평관이잖아요. 그렇죠? 평관이면서 이게 양인고예요. 임수의 양인고, 친자진의 양인고. 그러니까 양인고를 식신으로 이렇게 제사를 한다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한을 쓰는 권력적인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식신이 나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사회궁에서도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독특한 나의 어떤 특기, 능력, 재능 이걸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다 인묘진의 방국으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수생 목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뭐 하냐면 세무사를 해요. 세무사 자기 개업 사무실을 해서 하면서도 뭘 하냐면 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교육 사업 같은 거
이게 필생의 염원이거든요, 본인이. 예. 그걸 이렇게 합니다, 또. 그대로, 그 형태대로.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생우화가 한번 되면 좋은데, 기세는 어쨌든 신강신약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기세를 타면 그 기세가 한 번 더 펼쳐지면 좋은 거예요. 수생목이 되고 있는데, 인중의 병화로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인중의 병화로만, 장생받는 병화로만 편제로 이렇게 있어서 역마제잖아요. 그래서 순이란 기세는 취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제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물론 이거 지지에 제로 떨어지면 오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사로 떨어지면 인사형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거나 제약이 있거나 그 현재 재물을 취하는데 항상 조정해야 될 일, 12구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항상 인중에 있는 병화를 보고 하기 때문에 교육 사업적인 게 있죠. 이렇게 교육 사업적인 거 아니면 내 특기를 발현을 해서 이러한 칠사를 비겁고를 제압하는 이런 어떤 자기 특기를 활용한 권력성인자, 명예성인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형태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지는 임묘진 식상국을 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지랖은 좀 넓은 거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왕군이 태평한상이니까 온우독실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식신 논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항상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예요.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들에만 나가고 밖에만 나가면 뭔가 이게 재원이거든. 재가 산출되고 만들어지는 근원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 이렇게 온우독실하다라는 거. 성정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좀 넓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도락, 기호, 예술성, 취미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잘 베풀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약간 유유자적한다 그럴까요? 상관하고 사뭇 다르죠. 근데 임수가 간목을 보는 구조는 이렇게 큰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상. 그래서 목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임수일간의 목적인데 이거를 식신관계로 식신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의식주가 풍성하고 소득, 복록, 자산, 가재 이런 것들이 윤택함을 뜻한다. 갑병, 무경의 양강과 짝을 이뤄서 격을 이룬다. 생제하거나 아니면 간무로 식제하거나 그러니까 제세를 하거나 이러면 부기 이런 쪽을 취할 수 있다라고 통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유력하고 임수도 왕성하다면 병화태양으로 목기를 성장시키고 임수가 허약하다면 당연히 경금으로 목기를 제압을 하고 경발수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수기를 생한다. 어쨌든 간목을 쓰는 구조가 첫 번째는 일간이 임수가 간목의 설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무토의 극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극설 가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선은 그렇죠 급한 불을 쓰는 게 식신으로 제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씁니다. 그래서 신강명식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문창귀인 이거는 이제 임인 이게 임인 계묘 그러니까 귀인은 당연히 그렇죠 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생으로 귀인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병인이라든지 이렇게 임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건 학당귀인이 됩니다. 학당귀인이 되고 귀인이 좀 겹칠 수가 있어요. 다 학당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식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식신으로 귀인이 이루어져 있으면 문창이라고 문창. 그리고 이렇게 편인으로 정묘같이
편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를 문곡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